네,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왔어요.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실적을 네. 보여줬고요. 저희 마음속에는 전자만 주식이냐. 그렇죠? 전자를 몰빵을 할 수는 없다. 나는 플러스 알파인 것을 찾고 싶다. 라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많이 있으십니다. 네. 혹시 삼성전자 이외에 좀 업종이 그래도 실적이 좀 꾸준할 것 같은 거가 어디쯤 되실지. 근데 사실 예. 실적은 뭐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는 조선, 네, 방산, 네, 거기 전력기기. 네, 사실 원전은 아직은 수주 쪽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좀 실적과는 좀 무관하지만 어쨌든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주가도 견조했지만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도 어쨌든 공급 부족이죠. 공통적으로 그렇죠. 예. 메모리랑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요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목하실 건 그거예요.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더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지 그걸 IR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이 제일 좋은 실적이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전력기기나 나는 방산도 좋고 조선도 좋으니까 방심은 하지 마시고 네. 이 기업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또 거예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IR을 보시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실적이 좀 괜찮을 만한 게 저는 뭐 저번에 LG엔솔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배터리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대부분 실적 기대 안 하잖아요. 네. 배터리가 실적 좋을 네. 거라고 기대한 분은 거의 없는데 왜냐면 일단 리튬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올해 연초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튬 가격이 그게 8,000달러였어요. 22년도에. 네. 진짜 한참 좋을 때. 정말로 많이. 너무 좋았죠. 근데 600달러까지 빠졌어요. 그러다 지금 얼마까지 왔냐? 2,300달러. 요거 이제 반영은 해줘야 네. 돼요. 그래서 보통 양극재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들이 이렇게 이 리튬 값 오르면 실적이 좀 당연히 그걸 반영을 네. 하니까 좋을 거고 또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ESS 수주도 네.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아직은 좀 멀었지만 유럽에서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배터리는 좀 의외에 저는 좀 괜찮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점에서 뭐 모든 업체가 다 좋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부 대표 기업들은 저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뭐 업종들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 업종이 좀 최근에 좀 주가 괜찮은 게 화장품. 네. APR 신고가 났잖아요. 깜짝 놀란 게 그때 이제 IR을 했나 봐요. 근데 다음날 보고서 쏟아지길래 읽어봤더니 1분기 1,200억 예상인데 1,400억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다는 얘기예요, 화장품도. 난리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화장품도 이게 아무래도 소비재고 전쟁 나고 이러니까 좀 약간 리스크가 있었지만 APR이 그 정도 실적 보여주면 물론 뭐 대형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인디 브랜드는 여전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꺾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소비재 쪽에서 저는 그 화장품 쪽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게 뭐 백화점. 아, 네. 백화점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월마다 백화점 매출 나오죠. 성장률. 1, 2, 3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백화점이 두 자릿수 성장한 거는 본 적이 그래요. 없어요. 이거 좀 써야겠네요. 백화점이 근데 거기 저 그 경기 남부의 백화점들이요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성과급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거기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엄청 잘 뭐 되죠. 억대를 받잖아요. 네. 올해 내년에 받는 성과급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 이런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저가 소비보다는요 고가 소비로 가요. 백화점이 잘 돼요. 거기다 외국인들 백화점 오죠. 네. 그래서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사실 백화점 관심 없잖아요. BTS 때문에도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실적 한번 기대할 만한 거, 좀 이런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 같은 백화점도 있지 않나. 작년 11월에 이런 느낌의 업종을 말씀해 주신 게 제 기억이 또 납니다. 네. 그때 건설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건설 얘기. 네. 좀 약간 소름이 돋는데. 저도 근데 건설을 올해 좋게 본 이유가 제가 뭐 이런 재건 이슈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은 아니고 몰랐죠 저희가. 예. 이제 현대건설 혼자만 가는 거예요. 원전 때문에. 뭐 그거는 아는데 네. 다른 회사 원전하고 이게 연관이 좀 없다 보니까 네. 크게 제가 좋게 봤던 거는 너무 쩔어 있는데 아니 지방 아파트값 오른다고 하는데 PBR 은 착공은 싸고. 늘지 네. 않겠냐 적어도 그 PBR 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냐 얘네도 혼낼 텐데 이제 그런 논리였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두 개가 터져버린 거죠.
이제 갑자기 그 재건 이슈가 터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하는 게 옛날에 맨날 중동에서 플랜트 만들었잖아요. 근데 대체 에너지 시장이 열렸잖아요. 태양광이나 뭐 원자력이나 LNG 발전소 만들려면 다 건설사가 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이게 이제 같이 갑자기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 투자가 그래서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나의 아이디어는 어차피 더 안 빠질 텐데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뭐 언젠가는 착공도 늘고 뭐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땡큐죠. 3배 올라갔어요. 땡큐죠, 땡큐.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대부분들 저는 보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니. 그래서 저도 느낀 게 하방이 단단한데 더 나쁠 게 없는데 조그만 우상에 갈 수 있는 이벤트를 내가 알고만 있다면 그렇죠. 예. 그걸 시간이 걸려도 들어가면 이보다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더 그걸 좋은 좀 거는 느꼈어요. 좀 길면 좀 천천히 가면 더 살 수 있어요. 많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어나네. 그걸 못 견뎌요. 작년에 건설주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 증권주 사지 뭘 건설주 사냐 막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증권 올랐으니까. 네,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지금 뭐 많이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제가 종목을 얘기하긴 그런데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업종보다는 종목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튬 같은 거. 네, 네. 리튬인데 철강도 같이 하는. 그렇죠. 네. 너무 알려드렸나? 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바닥을 벅벅 기고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좀 소외받는 것 중에서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것들이 좀 이렇게 간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1년이 아니에요. 맞아요. 몇 달이에요, 몇 달. 그 두세 달.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전쟁터는 한 달 반이에요. 네, 맞아요. 저 오늘 좀 정신 차렸는데 네, 솔직히 한 달 반 어떻게 지나가 기억도 못 하는데. 맞아요. 너무 저도 힘들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지방에 강연에 갔다가 KTX 타고 올라오는데 그날이요. 코스피가 이제 첫 번째 하락한 날 말고 한번 올랐다가 두 번째 바닥 찍은 날 5,050 찍은 날. 그 삼성전자 저점 깨고. 저 그때 쓰러져 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회 하면서도 제 아이디어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올라오는 길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거는 사야 되는 조정 같은 거예요. 왜 아이디어가 바뀐 게 없어요. 뭐 빅테크가 줄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끝내야 되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도 그걸 아는데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어떤 개인도 이런 날 못 살 것 같아. 멘붕 와요. 네. 손이 안 나갑니다. 이게 왜냐면 5,050이면요 뭐가 보이냐면 4,500이 보여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저 그날 약 30분 동안 밖에서 서성였어요. 아이고. 지점 앞에서 맞아요. 햇빛 보면서 그러셨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직. 근데 그날이 또 기가 막히게 바닥이긴 또 했지만. 어쩜 몇 시간 만에 그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참 그런 걸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또 그런 게 그런 공포를 또 견디시고 그때 투자하신 분들한테 성과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내고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섹터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숨어 있는 섹터. 근데 그중에 아까 2차 전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랑 상반되는 게 자동차예요. 지금. 고유가 때문에 직격을 맞아서 EV가 지금 좋을 것 같으니 자동차 1분기 컨센트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절어 있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투자자분께서 2차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전략은 뭐냐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으면 약간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지금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고유가 때문에 좀 최근에 빠진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가 이 와중에도 제가 이제 현대차를 보면서 느낀 게 물론 65만 원까지 갔다가 40만 원 중반까지 또 오기도 했지만 PER 10배가 얼마냐면 45만 원이에요. 44. 절대 안 깨더라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PER 10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로봇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근데 10배 이상은 토요타랑 맞먹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실 중국 회사가 그 위에 있죠. 근데 토요타 말고는 그 어떤 회사도 10배 안 줍니다. 네. 토요타는 이제 좀 또 특수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네. 1등이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유일하게 지금 완성차 중에서 테슬라 빼고 주는 게 중국차 빼고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직 시장은 로봇으로 보는구나. 근데 로봇은 모멘텀이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로봇이 언제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주다.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2차전지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자동차는 실적 기대한 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한번 통과는 해야 되는데 자동차 이 로봇 쪽은 실적 시즌 끝나면 사람들 관심이 이제 실적 끝나잖아요. 그럼 모멘텀으로 또 가요. 그러면 모멘텀의 최고 또 지금 가장 좋은 거 중에 로봇이잖아요. 네.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5월달 되면 또 로봇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4월은 로봇을 모아가는 달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때, 그래서 저는 둘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이걸 뭐 해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고, 그러니까 뭐 해지도 좋지만, 배터리가 더 좋으니까 배터리 하고 난 이거 팔아야지. 이거보다는요, 둘 다 그냥 성격이 전 다르다고 봐요, 이제는.